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제4회 해랑들랑 어울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충남 서천군 장항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군은 이번 축제에 손으로 만드는 체험 위주뿐만 아닌 교육적 접근과 또 서천 청년문화축제와 연계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썼는데요. 하지만 축제 기간 내 먹거리 부스 부족과 타 지역의 축제 기간이 맞물려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으로 떠나는 도심 속 생태나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해랑들랑 어울제 축제. 이번 축제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모시반지 만들기를 비롯해 방향제, 천연비누 등 아이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서천미술협회의 만장전시, 지역 어린이집의 생태 그림 전시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서천군은 이번 축제에서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체험 위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생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해랑들랑 생태연구소라고 해서 아이들이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미생물도 직접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는.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달리 이번 축제는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항 선셋 페스티벌과 서천 청년문화축제와 연계해 진행했지만 한산했던 축제거리, 미흡했던 먹거리 부스 등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부스만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팜플렛을 또 받아서 갔는데도 딱히 뭐 하는 축제지 하고 타 축제에 비해 좀 비교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 동일 기간에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진행한 인근 전북 군산시의 경우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군산시는 추산했습니다. 특히 시민과 악단 등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로만 500여 명이 참여해 3.5 만세운동 퍼포먼스와 학도의 용군, 인력거 행진, 차량 퍼레이드 등을 하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군은 타 지역 축제로 분산됐던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더 볼거리와 놀거리, 교육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먹거리 부분도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항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조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먹거리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서 내년에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전통시장 인근이기 때문에 시장이랑 이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밖에 군은 작년에 20분 간격으로 운행해 배차 간격이 길었던 셔틀버스를 올해의 경우 5분마다 장항을 밀대 국민체육관에서 장항역까지 운행하게 했지만 관광객이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셔틀버스 이용이 적었다며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난 한 주는 충남 서천군의 축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축제가 한꺼번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제가 밀집해 열린 만큼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는 군의 기대와는 달리 부족한 점이 속속들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0월 첫째 주간 서천군 내에서 진행된 커다란 축제만 4가지로 장항 선셋 페스티벌, 제4회 해랑들랑 어울제, 제1회 청년문화축제, 제7회 평생학습축제 등의 축제가 겹겹이 개최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장항 선셋 페스티벌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신나는 락밴드 공연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앉은 채로 공연을 봐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항의 특성을 살려 철도 위에 특설 무대를 설치한 것이 큰 특이점이 됐지만 축하 공연 5팀 중 3팀의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특설 무대가 움푹 들어가 안전사고에 있어 큰 취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관광객은 공연을 펼친 가수들 또한 락밴드 공연하는데 위험하다고 뛰지도 못하고 앉아있게 하는 무대는 처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SNS에서는 이러한 장항 선셋 페스티벌을 소음공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뤄야 하는 주말 저녁임에도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루어지는 공연에 주민들은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밤까지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장항 선셋 페스티벌에 투입된 예산은 총 10억 원. 하지만 축제 개최 2달 전 본격적인 기획에 들어가 지역 예술인들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그는 비용을 들여 외부 예술인을 투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초 기획했던 주민참여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행사장 간 이동 동선이 길고 안내시설물이 부족해 관람시설을 찾는 데 불편하다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인근 지역인 군산에서 개최된 2019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많은 관광객들로 축제 기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번 군산 시간여행에 투입된 예산은 장항 선셋 페스티벌의 절반에 가까운 총 6억 5천만 원으로 축제 기간 평균 관광객 수는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주 행사장을 이동해 지역 주민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게 변경했고 연계 관광 플랫폼을 운영해 숙박을 유도하고 셔틀버스를 지원한 점이 눈에 띄게 보이는 차이점입니다. 군은 이러한 지적을 시인하며 아쉬운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창작 문화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구조화를 해서 주민 참여 부분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매년 이어질 장항 선셋 페스티벌이 올해 제기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장항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현재 동백대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충남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백대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보고회에서는 당초와 달라진 다양한 변화가 보고됐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도시미관 증진 및 새로운 교량 이미지를 창출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백대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이번 사업 설계 용역 수행업체는 주식회사 엔토스로 이정아 디자인 실장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보고에 앞서 전용각 서천군 건설과 도로팀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와 달라진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본래 군산시에서 추진하기로 예정됐던 이번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 안전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천과 군산, 양시군 간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지시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발주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설계 자료를 받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하다가 어떤 추가적인 그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양시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고 익산청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부분을 성공했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됐던 총 사업비는 약 57억이었으나 40억으로 축소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한 국토부의 지시이며 이에 따라 국비 20억, 군산 15억, 서천 5억으로 총 40억 원으로 편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의견 수렴에서는 시설 규모와 밝기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노방래 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언급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실무적으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안을 자꾸 찾아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팀에서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우려하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실무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실무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변화나 사업의 그 안정을 충분히 안행하는 고민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지관리 비용은 양시군인 군산시와 서천군에서 지불합니다. 1일 5시간 점등 시 군산의 경우 전체 소요 용량은 104kW, 유지관리 비용 월 약 88만 2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천의 경우 전체 소요 용량 18.9kW로 유지관리 비용은 월 약 27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고압 송전솔로 지중화 설치와 관련해 마을 주민과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전력공사 간의 갈등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고압선 철탑 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홍원마을 초고압 송전솔로 지중화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탓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서면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힘을 합쳐 서면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서면에는 154kV 초고압 송전탑이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서면 홍원마을의 경우 240여 세대가 살고 있고 그중 4-5가구가 송전탑 선로 바로 아래 살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피해가 상당하다며 홍원마을 송전탑 2대를 지중화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과제가 홍원 동네는 피해가 상당히 많아. 최고 많아요. 서면에서 철탑 피해가. 그러면 홍원은 지중화를 하고. 한 피해 사례로 홍원마을 송전탑 아래서 약 36년간 생계를 이어오던 70대 한 어르신은 지난 4월 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지난 8월 5일에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함에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이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발전소는 우리는 자기네는 그 전기만 생산해서 그 송전선로로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책임을 지냐. 철탑 문제는 한전 소관이다. 얘기는 또 한전에다 물어보면 이 철탑을 보수 관리해주고 하는 거는 자기네가 하는 게 맞다 이거야. 자기네가 하는 게 맞는데 중부 발전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자기네는 운영 관리만 하고 한다는 거야. 이에 대책위는 지중화 설치가 힘들다면 송전탑 아래 살고 있는 집들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중부발전 측에서 토지 수용 보상 등을 통해 주민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한 홍원마을 내 송전탑 2대의 길이는 약 1.2km로 지중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약 23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으로서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그 해소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가는 이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아울러 고압선 철탑 밑에서 살 수 없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철탑 반대 집회 또는 지중화 사업 및 주민 이주를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적어도 매일같이 사는 그 고압선 밑에서 살 수가 없다. 지중화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든지 그 피해로부터 어쨌든 멀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기본 취지예요. 또 대책위는 올해 안으로 발주법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2021년 3월에 완공이 되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보상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보훈가족의 날을 맞아 보훈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 지역 보훈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애국정신으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힘쓰고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내며 후손에게 밝은 미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7일 문예전당 대강당에서 제4회 서천군 보훈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박래 군수는 보훈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저희 군수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송구스러운 생각이. 또한 조국을 위한 희생과 애국정신으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힘쓰고 지역 보훈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국을 위해 희생과 애국정신으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우리 219 보훈단체 협의회 그리고 8개 보훈단체 회장님 보훈가족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이어 보훈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안보를 강화해 후손에게 밝은 미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수호를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후손에게 밝은 미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219 보훈단체 협의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어디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훈가족이라고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소리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는 많은 국민이 보훈에 대한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훈 가족의 날을 맞아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나라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공헌과 희생이 올바르게 평가되길 바란다며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를 국민에게 좀 더 각성화시키는 것과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이라는 이 자체를 좀 더 각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도 있겠지만은 사실인 역시는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가안보와 평화수호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노방래 군수를 비롯한 보훈지청장 및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유공자 표창, 안보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보훈이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뜻합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화려한 경기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천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 제3회 서천군수배 우수클럽 초청 유소년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올해 3회를 맞은 서천군수배 우수클럽 초청 유소년 축구대회. 서천군, 서천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축구협회, 서천군 축구협회, 서천군 유소년 축구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 37팀, 1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했습니다. 서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천군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한 대회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매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방식은 팀별 토너먼트를 통한 연령별 우승팀 선정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천FC는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도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선수 육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군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천FC가 지금 현재 육선반과 취미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유소년 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코치 선생님 그리고 또 단장님 그리고 또 체육회 또 지원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서천군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를 많이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서천군의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에는 우승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회 입상은 U10그룹에서는 최강희 축구교실, 전북 풋볼 아카데미, 구미FC의 순으로 우승, 준우승 3위를 수상했으며 U12그룹에서는 두드림FC, 구미FC, 전북 풋볼 아카데미 순으로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군은 매년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축구 꿈나무 육성과 유소년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은 올해로 서천읍 승격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서천읍은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 5일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4회 서천읍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읍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24회 서천읍민 체육대회. 서천군 체육회는 매년 경연제로 군민체육대회와 읍민체육대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방래 군수를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와 기관단체장,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서천읍 승격 40주년을 맞아 읍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천읍에 거주하시더라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 체육대회를 계기로 각 읍면 체육회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하지만 그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각 동네별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준비도 하고 화합을 다지는 각 마을별로 그런 귀중한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식 서천읍 체육회장은 서천읍이 군민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더 많은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천읍이 이렇게 생긴 이래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우승한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 뭐 체육회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군민체육대도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우리 또 많이 이렇게 뭐 연로하신 관계로 뭐 생활체육에 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서천 여자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100m 달리기, 공굴리기, 고무신 멀리 보내기, 투호 경기 등의 체육 경기를 통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고, 읍민 노래자랑에서는 각 마을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끼와 열정을 선보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에 앞서 올해 97세를 맞이한 김정숙 씨에게는 장수상이 수여됐고, 읍승격 40주년 옛사진 공모전의 시상식이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구는 지역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장항읍 일원에서 진행된 제1회 청년문화축제 서천 청년이즈번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청년문화축제는 서천 근대산업유산의 중심지 장항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의 유입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목적의 주민주도형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참가자들은 장항의 근대 역사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철도, 여관거리, 도선장, 장항재련소 등을 돌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장항 도시탐험 RPG 게임 사라진 금괴에서는 사라져가는 장항의 근대 산업 시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해랑들랑 어울제와 연계한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은 추억 의상실과 업사이클링 공예 및 전시도 진행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충남 서천 장항 공공도서관이 조선시대 보부상의 역할을 통해 서천 지역 보부상의 의미와 활용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19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천의 장터와 보부상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 및 탐방은 유승광 서천지역사회연구소 대표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8일 대동법 세상을 바꾸다 장사의 발달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장돌뱅이 모시꽃 필 무렵 서천을 걷다, 15일 나는 서천 보부상의 후예이다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19일에는 서천 비인장과 부여 홍산면, 예산 덕산면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장항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구는 지난 4일 장항 전통시장에서 열린 제4회 해랑들랑 어울제 개막식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해 군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서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날 선포식에서 또 하나의 천년 행복 슬로시티 서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군민이 행복한 슬로시티 서천을 만들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1500년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장 서천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산면 지원교회에서는 지난 6일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9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진료와 임의용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원중앙교회 소속 의료선교단체 총 35명이 참여해 한방과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의료진료와 이 미용 봉사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천소방서는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각 안전센터와 구급구조센터에서 근무하는 현장 출동대원 1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밖에도 정신건강교육, 1:1 맞춤형 개인 집단상담, 고위험군 대상 심층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